깊고 어두운 밤, 붉은 등불이 흔들리는 베이징의 낡은 골목길. 습기 머금은 공기 속으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와 비극이 켜켜이 쌓여 숨막히는 침묵마저도 묵직한 서사를 담고 있는 듯했죠. 오늘 우리는 이 골목을 따라 한 남자의 광기와 집착이 빚어낸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복수와 파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2015년의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갈망했던 남녀 장하오와 리메이.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 불꽃은 인의 집착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의 서막이 될 뿐이었습니다. 장하오의 삶은 리메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구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도록 나무를 다듬고 먼지에 뒤덮인 채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메이를 만난 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리메이는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장하오는 필사적으로 구애했고 리메이 역시 그의 순수함에 이끌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시작부터 위험한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메이에게는 이미 남편과 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오는 그녀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도덕적인 갈등과 사랑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했지만 결국 그는 사랑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리메이 역시 남편과의 불화와 고된 일상 속에서 장하오의 따뜻한 위로에 기대어 금지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장하오의 존재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했지만 들키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의심과 고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메이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리메이는 장하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별은 또 다른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하오는 리메이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리메이가 자신을 버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과 상실감은 그의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사랑은 점차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리메이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끊임없이 되뇌며 모든 비극의 원인을 리메이의 남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리메이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이자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리메이에게 연락하고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리메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리메이는 공포에 떨며 그를 피했지만 장하오의 집착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리메이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장하오와 마주칠까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하오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알코올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어두운 충동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알코올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했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하고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장하오는 그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누구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메이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끊임없이 되뇌며 모든 비극의 원인을 리메이의 남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틀린 사고방식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갔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리메이의 남편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 장하오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리메이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뒤틀린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칼은 그가 평소 가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칼이었지만 이제는 살인의 도구로 변모할 불길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리메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방문했던 곳이지만 그날 밤은 그곳에서 비극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직 복수라는 단어 하나만을 위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하오가 문을 두드리자 리메이의 남편 왕밍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불화로 인한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술에 취한 장하오의 모습에 왕밍은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장하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남자는 거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좌절, 그리고 배신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하오는 왕밍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리메이에 대한 집착을 쏟아냈고 왕밍은 장하오의 무책임한 행동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이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욕설로 이어졌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으로 번지려는 찰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베이징 공항국의 경찰관 리웨이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노련하게 두 남자를 떼어놓고 장하오에게 진술을 요구하며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해 이성을 잃은 장하오는 리웨이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누구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막으려는 리웨이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장하오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흉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리웨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리웨이는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에 경악하며 즉시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낭자했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리웨이의 동료 경찰관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장하오의 광기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곧바로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장하오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저항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리웨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흉기에 찔린 상처가 너무 깊고 치명적이어서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경찰관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의 희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건은 베이징을 넘어 전국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불륜 치정극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공안 내부에서는 동료를 잃은 슬픔과 함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에서는 장하오의 무자비한 행동과 리웨이의 희생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불륜과 그로 인한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고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통제불능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장하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하오의 변호인 측은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삶이 리메이와의 관계 때문에 망가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장하오가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장하오의 과거 행적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장하오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일말의 의지와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남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을지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살인을 저지른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하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2017년 장하오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광기,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집착으로 인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미래는 차가운 감옥에서 끝없는 후회와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불륜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넘어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집착이 광기로 치달아 결국 한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하오의 이야기는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모든 폭력과 비극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치정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랑과 집착, 그리고 복수라는 감정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의 고통과 불안을 얼마나 잘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장하오와 같은 개인의 불행한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가족 갈등 중재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해결 과제입니다. 장하오의 이야기는 법정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징의 낡은 골목길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붉은 등불은 흔들리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묵묵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오의 사건은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비극적인 서사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광기와 집착이 빚어낸 파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어두운 욕망은 이 골목길을 맴도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집착은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장하오와 같은 광기가 잠재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베이징의 붉은 등불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날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과 파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과 감정의 조절, 그리고 관계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빚어낼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로부터 얻는 교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빛으로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